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선하는 웹 접근성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비롯해 몇몇 공공기관 사이트는 아직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 1급인 강환식 씨. 지난 1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인터넷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뉴 이름만 읽어줄 뿐 정작 중요한 상세 지출 항목은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버튼, 35 버튼, 36 버튼, 37 버튼, 38 버튼. 이미지나 플래시를 대체할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종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 조회할 때 그 버튼까지는 눌러지는 것 같아요. 키보드로 눌러지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이 의무화됐습니다. 한 달 뒤인 다음 달 11일부터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이트가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단체가 올 초 국내 20여 개의 은행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평가해본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8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문제점이 뭔지를 분석을 하시고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건 무엇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언제쯤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셔가지고 사이트 제작 과정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효영입니다. 독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우리나라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독일인이 있습니다. 최근엔 경제 기적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을 펴내 독일의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데요. 독일 츠빙겐베르크에서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 인구 6천 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 도시 츠빙겐베르크입니다. 독일 전통 양식의 소박한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로 로마인들이 건너와 살았던 유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78세 슈나이데 빈트 씨. 한 회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로 10년간 일하고 대학에서 20년간 동남아시아학을 강의하면서 한국의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꿈도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슈나이테 빈트 박사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볼 수 있는 서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한 책들이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독일어로 된 250페이지 분량의 한국 소개서를 펴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 경제 상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한국 소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s gibt über 200 deutsche Firmen in Seoul alleine. Und diese Leute wissen gar nichts über das Land, in dem sie leben. Und das ist eine sogenannte ein Leitfaden, eine Hilfe, um in Korea die erste Zeit wenigstens Grundkenntnisse zu haben. 빈트 씨는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IT 등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이 높은 것은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Die koreanischen Kinder sind sehr wissenschaftsgläubig. Die Konzentration auf die Wissenschaft, auf die technologischen Wissenschaften ist in Korea sehr, sehr groß. Das sind sicherlich ganz wichtige Gründe, warum Korea diesen enormen Aufschwung genommen hat. 빈트 씨는 생동감이 떨어지고 있는 유럽에 비해 한국이 생동감이 넘치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노인층 증가, 빈부격차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H2 로켓의 엔진 개발자인 사카즈메 박사가 한국을 찾았는데요.
로켓의 대가가 전하는 발사체 기술 개발의 노하우를 한양대 김경민 교수의 진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우주 예산이 일본과 비교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일본도 예산이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주 개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일본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 로켓을 약간 개량하는 정도의 예산의 한정 때문에 머물고 만약에 새로운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운 타입의 로켓을 개발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やはり予算が少ないわけですから何かに集中してやらないとダメだということは言えます。でこのまま同じようにやってしまうと10分の1のものしか作れないわけですから、予算を集中して使って開発するということは重要だと思います。それと同時に大学の研究者とかいろんな方面の方がいる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基礎研究も同時に広くやる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 우리가 나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것을 들여가지고 전부 러시아 기술로만 이루어진 일단이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로켓을 개발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이 독자적인 로켓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可能だと思います。というのは自動車産業はこれほど発達していてすごい自分の国だけで自動車作れますしエレクトロニクスもすごい発達して世界で一番売れてると言われてますからこの2つの基本的な力があるから絶対に韓国はできると思います。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고 전자 산업이 발달했지만 우주의 산업에서 쓰이는 부품이라든가 이것은 더 정교해야 되고 기술이 높아야 되는데 과연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로켓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宇宙というのは空気のない真空の状態です。もっと質の高い均一なもの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例えば自動車だとかですね地上の機械だとある程度ばらつきがあっても問題なく走る多少壊れてもその場で直せるとか宇宙に行ってそれが起きるとロケットが止まってしまったらもう直せない人工衛星だって直しに行くことできないんですね。だから均一な質というのが求められます。ばらつきの小さいものを作り上げるということが一番重要になると思います。 일본의 액체 수소 엔진 개발의 배경에는 일본이 로켓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미국과 협력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런저런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액체 수소 엔진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そうですね。まずアメリカの技術援助でケロシンと液体酸素のエンジンのソーデルタというロケットを導入したんですけどもやはりアメリカのライセンスですからアメリカ政府のご意見を聞かないと他の国の衛星を打ち上げ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これでは我が国の宇宙開発の自在性が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新しいロケット全弾国産のロケット開発に踏み切りました。その時にどうせやるんだったら性能のいいものを使おうということで液体水素というのを選びました。難しかったんですけどもこれをやらない限り日本の宇宙開発はないということで我々もそれで政府もですね一致してましたからそういう意味でできたと思います。 액체 수소 엔진을 한국으로서는 비용도 너무 들고 또 기술력도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케로신 로켓 엔진을 가려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사카즈메 선생님이 소개하는 거 보면은 액체 수소 엔진에서 파생된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수소 엔진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이제 기술 파급 효과가 있어서 액체 수소 엔진도 괜찮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액체 수소 엔진 그것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宇宙以外で液体水素をもっと使ってる半導体で純粋な水素を使うとかですね燃料電池の開発で使うとかそういう意味で工業界産業界に逆に液体水素を使うというフィードバックがかかってですね逆に今度はそれが元になって宇宙用の燃料が安くなるとか
今日本というのは割といい関係に入ったと私は考えています。 한국의 우주 개발을 보면서 중국과 일본의 우주 개발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모택동이 앞장을 서서 했고 일본은 나카사네 총리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에는 최고 그 리더십이 발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そうです、必要だと思います。誰かこういう目標でや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ですね、それによって先ほどもお話ししましたけれども、韓国だったらカリだけじゃなくて大学の研究室でそういう基本的な研究をやる。それによって全体的なそういう基盤が技術基盤が上がりますから、それが一番強いリーダーが必要だという理由にもなると思いますね。 뭐 우주 개발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주 개발을 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처럼 작사가 주도해서 매월 한 번씩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그런 심포지움을 갖는다고 했는데 한국에도 그러한 그 대국민 이해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宇宙開発というのはなかなか成果が出てこないんですけども、夢があってこういう成果があるということを国民のとともに共有してですね、国民にアピールするためのこういうシンポジウムってものすごく重要だと思ってます。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별명이 갱이라고, 갱스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만 깡패라는 그러한 말이 붙어 있을 정도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事故があるってものすごくいい教訓なんですね。その時にエンジンが残るわけですから、どこが壊れたか分かる。そこで改良ができるわけですね。間違えて宇宙に飛ばした後爆発してしまって、そのエンジンを拾ってこれなかったら原因が分からないんですね。だから積極的に地上で壊すことを計画する。で壊れると喜ぶんです。エンジンマフィアと呼ばれるんです。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우주 개발에 서로 평화적 이용을 하는데 좋은 동반자와 협력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임신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팀과 권호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원 등이 자체 개발한 유산균 혼합물로 신경괴 과민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동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지역의 온난화는 그동안 해수면 상승 같은 악영향을 주로 불러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서양 해양 생태계에 가져다주는 장점도 발견됐다고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듣고 싶은 장르의 음악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해당 장르 음악이 재생되는 기술을 일본 게이오 기주쿠 대학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발생한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이 너무 쉽게 번졌고 또 동시에 여러 곳에서 불이 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는데요. 앞으로도 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과 마을을 휩쓴 화마가 모든 풍경을 흑백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앞산에 보이던 불이 갑자기 뒷산에 나타난 상황. 직접 불을 끌 엄두도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나가 이쪽 쳐다보면 참 여기가 벌겋는 거라 그래가 엉겁지려 막 그냥 막 입은 옷채로 막 그냥 가방만 들고 차 타고 나갔죠. 그리고 나가기 막 조금 있으니까는 뭐 확. 손쓸 틈도 없이 반경 5km 지역으로 퍼져 큰 피해를 남긴 울산 산불. 불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키운 주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일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숲이 마른 장작 더미와 같았고 화재 당시에는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어 풀무 역할을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길이 더욱 빠르게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불티가 도로까지 넘어 불길이 더 넓게 퍼졌습니다. 불이 난 때도 좋지 않았습니다. 산불 조기 진화에 가장 중요한 헬기가 늦은 시각이라 투입될 수 없었고 이미 울산 지역 다른 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데다 포항에서는 대형 산불까지 나
소방력을 한 곳으로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울산 소방력을 좀 뛰어넘는 그런 대형 산불이었기 때문에 인근 경남, 부산 소방 인력을 많이 좀 출동 요청을 해서 같이 진화에 임했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다면 여전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의 산불 진화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불이나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독일과 미국에서는 어린이들 여러 명이 불길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2층짜리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기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터키계 이민자 가족 10명을 포함해 13명이 살고 있던 독일 서부에 있는 주택에 불이 난 것입니다. Und nachdem das immer vermehrt gewesen ist, hat man gewusst, es muss was Größeres sein. Dann haben wir gesehen, dass über der Innenstadt eine ganz dichte Rauchwolke steht. Und dann haben wir gesagt, oh lieber Gott. 불길은 5시간 만에 겨우 잡혔지만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아직 꿈을 펴지 못한 어린이도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븐이나 히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도 왜 아이들의 피해가 컸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Zwei Familien gemeldet, eine türkischstämmige Familie mit insgesamt 10 Personen und im Dachgeschoss nochmals eine Familie mit 3 Personen. 뼈대만 앙상한 집에 지붕은 당장 주저앉을 듯합니다. 주말 오후 난불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숨졌습니다. 집에 놀러와 있던 아이들의 친구 2명도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기독교인 마을, 주택 17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신성 모독을 했다며 이슬람 교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कल उस लड़के ने ईसाइयों के लड़के ने शराब पी के अल्लाह के नबी की शान में गुस्ताखी की है उसके लिए सारी मार्केट आज पूरी मार्केट जो है हमारी लोहा मार्केट उसके लिए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지만 이슬람 교도들의 무분별한 폭력도 용서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한국인 사망 원인 3위 안에 드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훈수 리포터와 함께 환절기 돌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환절기인 만큼 돌연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돌연사의 정의부터 좀 내려주실까요? 네, 돌연사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 질병이 나타난 이후 1시간 내에 숨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원인은 심장 질병으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증과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으로 나눌 수 있는 관상동맥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정말 안타깝게 이런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연사는 원인도 제각각이고 시기도 저마다 다르지만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돌연사의 주된 원인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방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리 없는 암살자, 돌연사의 원인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대학병원의 뇌졸중 집중 치료실입니다. 평소 콜레스테롤이 높아 지난 9월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온 40대 직장인 이모 씨. 최근 갑자기 두통이 오더니 한쪽 몸에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처음에 두통이 먼저 와서 그 다음에 약을 먹고 다음 날 돼서 또 두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또 두통약을 먹었죠. 근데 그때 이제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상하다 몸이 그래서 좀 한숨 잤어요. 자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어나니까 몸이 이렇게 반쪽이 감각이 무뎌지면서 좀 증상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은 수도관처럼 몸이 필요로 하는 곳에 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혈관 질환인데 특히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을 뇌졸중이라고 말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뇌졸중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자칫 방심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연사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 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 내에 사망하는 갑작스러운 자연사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나 추운 겨울철에 돌연사의 위험이 높습니다. 환절기에는 감기 등으로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염증은 뇌경색을 일으키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절기일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다 마찬가지로 염증이 있으면 늘어나거든요. 몸에 염증이 생기면 피가 좀 걸쭉해지거든요. 그러면 뇌졸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를 차지하는 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인데 걸쭉해진 피는 막 굳어서 막히기가 좋겠죠. 혈전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아마 그게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관에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면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에 피를 보내는 동맥을 관상동맥 또는 심장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심장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죽는 병을 심근경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근경색도 여름철보다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겨울철에 한 30% 정도, 여름철보다는 더 발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기온이 한 1도 정도 떨어짐에 따라서 한 1.3% 정도의 심근경색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심장이 과부하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돼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온도가 1도 내려가면 혈압은 1.3mm 토르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교차가 15도라면 혈압이 20mm 토르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화가 나면 심장을 뛰게 하고 부들부들 떨게 하는 카테콜라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카테콜라민 분비는 추운 날씨에 증가합니다. 카테콜라민 분비가 증가하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해서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카테콜라민이라는 물질 자체가 그 심장혈관, 심장동맥이라고 하는 심장혈관 자체도 수축을 시킴으로 인해서 수축된 혈관 자체로는 피의 흐름 자체를 이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심근경색의 발생이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추운 날씨는 혈액 안에 백혈구나 적혈구 등의 여러 가지 물질을 증가시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이른바 피떡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를 살펴보면 겨울철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온 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수혈에만 1,480여 건이 발생해 월별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뇌졸중의 경우에도 2011년 1월에만 4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11월부터 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병했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뇌졸중의 원인 중에 절반 정도는 고혈압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심장병의 주된 원인이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이라고 보면 뇌졸중은 반대로 절반 정도는 혈압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일단 혈압 관리부터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혈압만 관리를 지금보다 잘해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뇌졸중의 절반은 막을 수 있어요. 우선 본인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은 말할 것도 없고 심장병이나 과거 뇌졸중, 가족력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흉통을 참아서는 안 된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합니다. 흉통이 있는 건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흉통이 만약에 본인이 흉통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이 흉통의 원인이 뭔지를 한 번쯤 검사를 체크를 해서 더 이제 심각한 질환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 조절과 적절한 운동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입니다. 과도한 육류의 섭취를 피하고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빨리 걷기나 달리기 등을 권장합니다. 돌연사는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환절기에는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보고 체온 관리 등 각별한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사람도 숨질 수 있는 돌연사, 정말 침묵의 살인자인데요. 네. 급성 심근경색증은 11월과 12월, 그리고 뇌졸중은 1월과 4월 등 기온차가 큰 환절기와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만 1,480여 건이 발생을 해 네. 월별 순위 3위를 차지했고요. 재작년인 2010년의 12월에는 1,490여 건으로 월별 순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돌연사, 평소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일 겁니다. 이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돌연사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수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